이 사람은 일본 경찰이에요. 41살 나카타 미츠루 경사라고 하는데 2017년 6월 6일 아침 8시 40분에 전화를 받습니다. 애 담임이야. 아직 학교를 안 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나카타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다시 집에 갈 수 없잖아. 아내에게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안 받아. 그래서 마침 또 근처에 처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 동생. 전화해서 집에 좀 대신 가줘라. 무슨 일인가 좀 알아보고 연락 좀 줘라. 부탁하고 아내에게도 다시 전화를 하죠. 집에서 분명히 자는 걸 보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안 받는 게 이상해서 계속 걸어. 한 네 번째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전화 받은 사람이 아내가 아닙니다. 처제야. 아니, 아내 어떻게 됐냐? 왜 안 받냐? 죽었대. 이 이유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남편이 경찰이다 보니까 사건이 빨리 보고돼서 일찍 수사 시작했어요. 대신에 나카타는 이 사건에서 제외되죠. 왜냐면 가족이 죽었잖아. 수사에 사견이 들어가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객관성을 위해 빼는 겁니다. 나카타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경찰이 집에 가봤어요. 집안이 연기로 꽉 차 있어. 문 열고 환기했어요. 연기 빼니까 아내 이름이 유키코입니다. 유키코가 1층 주방에 똑바로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더라고. 머리가 반쯤 탔어요. 왜 탔나 보니까 옆에 연탄이랑 기름이 뿌려져 있더라고. 경찰은 처음에 유키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됐냐? 애가 둘이거든요. 9살, 얘가 이제 학교 안 가내고 동생이 6살. 얘네가 집 구석에 웅크리고 막 콜록대고 있어. 죽어가더라고. 병원에 빨리 옮겼는데 결국 사망해요. 죽기 직전에 발견했던 거지. 그러면 남편이 나간 사이에 가족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건데 나카타 말로는 이날 아침 6시 45분에 집에서 나왔대요. 아내와 자식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그럼 학교에서 전화 온 게 2시간 만이니까 나카타가 출근하자마자 아내가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지. 그럼 아내에게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있었냐? 들어보니까 부부 문제는 없는데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했대요. 아무래도 남편이 직업상 경찰이니까 야근도 많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밤에 나갈 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일을 잘 모를 수도 있긴 해. 집안 정황이나 사망 원인도 연기 질식인 거 봐서는 아내에게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좀 우울증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부검해보니까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야. 유키코 목뼈에 금이가 있습니다. 목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고무 튜브에 졸린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엄마만이었다면 애들 자는 사이에 혼자 목매고 뭐 이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애들도 똑같은 거면 이건 다르게 봐야죠. 폐에 연기가 없어요. 그럼 누가 목 졸라 죽이고 불을 낸 뒤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불이 안 번진 거야. 화재도 연탄과 기름으로 냈잖아요. 범인이 불 나는 동안 도망칠 시간 벌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같아. 기름이 이제 도화선이야.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처럼. 기름이 타들어가다가 연탄에 불이 붙고 연탄이 타면서 연기 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틈에 도망가겠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자기가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에 집이 불타기를 원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남편도 자유롭지가 않아져요. 남편에게 혐의가 있을까? 피해자 손톱 밑에서 피부 조각이 나옵니다. DNA 검사했어. 누구랑 일치해? 나카타 미츠루랑 일치해. 나카타 팔 보니까 긁힌 상처가 또 있더라고. 아내가 핥히면서 난 상처였을 것이고 그때 손톱에 DNA가 묻은 거야. 이래서 사건 이틀 만에 용의자로 남편인 나카타 미츠루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족 사건에서는 제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카타를 수사에 포함시켰어 봐. 분명히 이 새끼 수사 내용 조작하려고 들지 않았겠어요? 증거가 DNA만 있는 것도 아니야. 나카타 회사 사물함에 지포라이타 기름이 있더라고. 이게 집에서 발견된 기름과 같은 겁니다. 현장에 나카타 신발 자국도 남아 있었어요. 경찰인데도 너무 허술한 범행 방식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나카타가 혐의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아니래. 팔에 난 상처는 전날 아내랑 싸우다 생긴 거라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거지. 아니 이게 사실이라도 그럼 기름이랑
집에 신발 자국은 어떡할 거야? 가장이 왜 신발 신고 집구석에 왜 들어가? 내막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가타는 그날 아침 6시 45분에 집에서 나왔고 이때 이미 사망해 있던 거라면 그 전날 상황을 알아야겠죠. 날짜가 바뀌는 12시 0시부터 이 집 근처 CCTV에 아무것도 찍힌 게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가족은 전부 집에 있었고 사건 일어난 뒤에 처제가 집에 가기 전까지도 누가 온 적은 없다는 겁니다. 집안에 가족이 다 있는 상황에서 드나든 사람이 없는데 죽었어. 나카타가 집에서 나가고 시신 발견됐고 누구를 의심해야 돼 이거를. 증거의 문제야 이게? 유키코에게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것도 나카타의 말뿐이에요. 이 정도의 일을 저지를 만큼 우울증이 심했다면 분명히 조짐이 있었을 것이고 친정이나 주변에서도 알았을 겁니다. 우울증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여. 아내가 범인이 아니면 나카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요.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었냐는 건데 그러면. 있지! 이게 살인 동기까지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카타가 승진 시험을 여러 번 봤어요. 다 떨어졌거든. 그거 떨어질 때마다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 아내가 시험 왜 떨어지냐면 화를 낸 거야. 이 문제가 몇 번 있었는데 사건 하루 전이 마침 또 그 승진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또 떨어졌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다시 일어났다가 나카타가 홧김에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변의 조짐을 드러낸 거는 아내보다도 나카타입니다. 맨날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그랬어. 애들 다 크면 나 이혼할 거고 아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거야. 집에 가기도 싫어서 아내한테 야근한다고 구라치고 도박하러 다니다가 들켜서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고요. 누구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황상 아내는 가정 생활에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인 불만이에요.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바가지의 정도가 지났을 수는 있겠지. 남편은 그러면 능력 부족인 거죠. 내가 승진하기 싫어서 일부러 떨어지겠냐. 내 능력 부족이고 나도 사람이라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데 아내는 자꾸 힘들다고만 몰아붙여. 나카타는 또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들어갔고 그 시간에 뭐해?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상황 나빠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서로 받다가 사건 전날 부부싸움에서 나카타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더라고요. 지 말로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말한 거겠지만 결국은 나카타가 어떤 이유든 지 화 못 참고 목 졸라 죽였는데 되돌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 새 출발하자. 그런 이유로 애들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증거 없애기 위해 불을 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새끼 거의 범인 확정이야. 진술도 달라지고 자기 알리바이 똑바로 못 대니까. 대체 나카타 이 새끼 대체 어떻게 큰 새끼냐? 1978년생, 사건 당시 40살입니다. 후쿠오카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수영부 했었대요. 담당 교사 말로는 친구랑 잘 지내는 성격이라 사고 친 적은 딱히 없었다고 하고 근데 얘가 대학 가서 빠찡코랑 슬롯머신에 빠졌어. 이거 도박하느라 대학교 유급했고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경찰학교는 들어갑니다. 2002년 10월부터 경찰 돼서 9년 일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원해서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합격해서 배속을 받는 과정이잖아. 얘가 여기에 불만이 존나 많았대. 그래서 사람들이랑 사이도 안 좋았고 싸움만 나면 자꾸만 부서 옮겨달래.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싶대. 이 지랄 해가지고 얘가 별명이 그 당시에 전근 소원마였어요. 이게 딱히 어딜 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특정 장소, 부서, 지역이 있는 게 아니야. 불만이 많으니까 일하다가 사람들이랑 사이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걸 핑계로 그냥 바꿔달래요.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10년간 5번을 전근 갔어. 그러면 가족들도 따라가야겠죠. 이사를 필요 없이 많이 한 겁니다. 이 새끼가 왜 승진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지도 알겠죠. 2016년부터는 후쿠오카현 경찰 본부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본부로 갔다는 게 뭐야? 원래라면은 본부로 배속된다는 건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좋게 보고 있고 시험 기회만 생기면은 합격 거의 확실시 되는 과정. 그런 건데 이 새끼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또 공무원이라서 막 자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랄하면은 바로 관리 들어가야 하니까 본부에 붙잡아둔 거예요. 아내는 그러면 남편 새끼 때문에 자꾸 이사 다니면은 애들 교육도 신경 쓰이잖아. 한 군데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시작이었어. 사건 2년 전에는 친정 근처에 살면서 아내가 대출받아 집을 사요. 그러면 이 대출금을 나카타가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데 이 새끼 집에 안 들어오잖아. 도박도 하고. 당연히 애들에게 관심 없고. 쉬는 날 아침에도 일찍 나갑니다. 집에 있기 싫어서. 이 새끼가 그러면은 욕 먹을 짓 해서 아내가 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왓다시에게 욕함? 이지랄을 하는 스타일이야. 아내 잔소리 들을까봐 자꾸 그냥 나가 노는 거지. 하루 종일 빠찡코만 땡기다가 밤늦게 들어가요. 도박 중독이었다고. 회사에서도 이미 도박에 빠져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내로서는 정상적인 말 한 거고 육아 스트레스가 아니라 남편 스트레스야. 나카타는 또 그게 듣기 싫으니까 개지랄 떨다가 결국 일을 친 거고. 재판은 사건 2년 만인 2019년에 열립니다. 이 새끼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갑자기. 그래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래. 무죄를 주장한 건데 검찰은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사실을 근거로 범행 동기 있다. 이렇게 받아쳐요. 집 근처 CCTV도 물고 들어줘야지. 집에 침입한 사람 없다. 그럼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속어법으로 봤을 때 이거 나카타밖에 없다는 거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 구하기 위해 해석의 차이라는 논리로 나옵니다.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지만 어쨌든 건물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나카타가 100%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제3자의 침입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서 무죄라고 주장하거든요. 쟁점은 이거예요. 침입한 사람이 없다는 걸 내부 사람의 소행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겠냐. 이걸 인정하냐 마냐에 따라 재판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검찰은 나카타 부부의 스마트폰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대.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 혐의 입증 수단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왜? 보행 기록 때문이야. 핸드폰이 움직이면서 GPS로 위치 특정이 되잖아. 어느 시간대에 얼만큼 어떤 속도로 이동했냐.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사람이 걷는지 뛰는지 어디 가는지 날짜 시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나카타의 진술 들어봤고 이걸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는 거지. 애들이랑 사건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잤대요. 그리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 거래.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 사이에 보행 기록 2번이 찍혀 있습니다. 이 새끼 잤다고 말하지만 그때 뭐 했어? 이 질문에 변호사는 예전에 아내에게 빠친코 같다는 거짓말 했다가 들킨 적 있어서 아내가 그거 감시하느라 GPS로 위치 확인하는 어플을 깔았는데 이게 상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아내가 비밀번호 물어봐서 알려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카타는 자느라 몰랐지만 그 틈에 아내가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어봤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꾸며놓고 자신과 아이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떠넘기려고 했다는 논리인 거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너무 극단적이고 막연한 논리예요. 허황됐어. 근거도 부족하고. 가능성의 수 하나인데 너무 낮은 확률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카드는 보행 기록만이 아니죠. 이번에는 아내인 유키코의 스마트폰인데 오전 4시 40분에 잠금 해제를 4번 시도했고요. 2번은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비번을 맞췄고 그걸로 뭐 한 다음에 핸드폰 껐다가 다시 한번 열었다는 거지. 그럼 나카타가 아내 스마트폰을 열어서 뭘 했다는 건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다시 나카타의 스마트폰 기록을 또 말해야 돼. 사건 전날 밤 나카타의 스마트폰이 집이 복층이잖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키코 스마트폰이 밤 11시 넘어서 후레쉬가 꺼졌다가 켜집니다. 그 다음에 새벽 3시 반부터 4시까지 나카타의 스마트폰에 보행 기록이 생겼던 거예요. 17걸음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유키코 스마트폰이 열렸고 메시지, 시계, 메모장 어플이 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새벽 5시 돼가지고 나카타 스마트폰에 89걸음이 찍혔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희한해. 아직 나카타가 이것만 가지고 집안에서 뭘 한 건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잤다는 말치고는 희한한 것들이 많이 찍혔다 정도야. 검사가 이 스마트폰 기록 제출을 많이 했는데 유키코 스마트폰이 잠긴 채 후레쉬만 또 5번 켜졌대요. 검사는 이게 지문 인증이 안 돼서 그런 거라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6시쯤에 유키코 스마트폰 잠금 해제되면서 시계 조작됐고 다시 후레쉬가 4번 켜진 거래. 이제 오전 6시 17분이야. 나카타 스마트폰의 걸음수가 늘어나요. 출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스마트폰 기록이 여기까지인데 기록만 가지고는 뭘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스마트폰의 사용 정황일 뿐이야. 하지만 이 새끼의 진술상 수상한 내역들인 거죠. 잤다고 말했지만 스마트폰은 사용됐어. 수상한데 이게 죽은 유키코가 만졌을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기록들은 나카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조금 높여줄 뿐이야. 결국은 DNA죠. 손톱 밑에서 나온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인의 정황으로 봐야 된다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질문의 대답도 이상했잖아요. 전날 부부싸움으로 긁힌 거다. 그리고 사건 순간에 난 없었다. 이렇게 보이긴 한데 또 이렇게 말하면 정황일 뿐이 된단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 판결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또 하필 일본이잖아. 일본이 뭐야? 엔자이의 나라잖아. 잘못 선고된 판결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을 또 경계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사건은 2년 만에 사형 선고로 끝났어요. 현직 경찰관이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적 영향이 또 심한 수준이라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거든요. 그러면 무기징역도 고려는 했던 것 같아. 나카타는 무죄만 주장하니까 판결받고 항소했거든요. 기각됐어. 1심 판결 유지됐고 상고에서 대법원 가는데 재판관 5이 들어와요.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사형 확정됐지. 문제는 이게 엄밀히 따져서 이의가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황만 가지고 나카타가 가족을 다 죽인 범인이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OX로 돈을 건다면은 범인이다에 저도 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꽤 범인 같으니까 못 박아버리는 판결이 많아진다면 결국 틀리는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들이 수십 년 누적되면서 일본 하면 엔자이의 나라가 돼버린 것 같고, 엔자이 사건들도 판결 당시에는 정황상 다들 그랬어. 거의 확정이다, 빼박이다, 얘가 범인이 아니면 누구임? 그렇게들 봤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니까 이게 우리 같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 속 터져도 좀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는 사건이지. 정황이 유력하면 판결을 내려도 괜찮겠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판결이 타당하게 보이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입도 좀 눌러주시고.